자, 안녕하십니까. 채널에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에 대한 풀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 학생 보니까 오늘 문득 질문한 내용을 문제 검토를 해보면서 학생 그 전에 질문했던 걸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질문을 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교과서를 질문하면 이거는 선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행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질문한 학생이었어요. 보니까. 자, 오늘 질문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그 미래엔 교과서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더라고요. 어느 문화센터에서 한 달 수강료를 X% 인상하면, 그죠? 수강료를 인상하면 회원 수는 줄어든다. 얼마나 줄어드느냐? 0.5X%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여기 X%와 0.5X% 요게 이제 학생들이 좀 잘 틀리는. 자, 그 다음에는 문화센터의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X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수학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수강료라는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회원수라는 요소도 있고, 한 달 수입이라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문자로 둬야 돼요. 문자로 두니까 풀기도 전부터 문자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항상 이렇게 풀라고 하거든. 전체를 1로 나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1로 놓은 거예요. 전체를.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1로 놓다 보니까 이제는 왜 그것을 1로 놔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자, 오늘은 왜 1로 놔야 되는지와 X% 인상 몇 % 감소 요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 좀 하면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겨서 들어야 돼요. 왜 1로 놔야 되는지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수학적인 요소들을 판단해보면 적어보면 여기는 수강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강료. 시작부터 글씨가 수강료. 한 달 수강료가 있네요. 그죠? 수강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회원수가 있어요. 회원수라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수입이 있네요. 수입. 그죠? 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적으로 표를 그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을 긋고요. 표를 그리려고 해요. 자, 현재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 그죠? 현재 수강료는 얼마인지 몰라요. X%, X가 아니야. 수강료가 X가 아니라고. 수강료는 돈이니까 money라고 해봅시다. money. 회원수도 모르죠? 회원수도 모르니까. 그래서 회원수 사람들이 여럿이니까 people이라고 합시다. people. MP. 자, 근데 수강료도 수입도 뭐, 수입이니까 S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학원의 수강료, 문화센터의 수강료는, 수입은 수강료에다가 회원수를 곱하면 된다라는 것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강료를 인상했을 때 인상 후의 수강료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수강료의 X% 인상한다는 겁니다. 이 뜻이. 자, X% 인상하면 자, 요걸 잘 봐야 되겠대요. 자, 10%를 인상하면 결국은 그게 110%가 되는 겁니다. 20%를 인상하면 120%가 되는 거예요. 현재 금액의 120%. X%를 인상하게 되면 100 플러스 X%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 금액에 대해서.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100분의 100 플러스 X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인상 후에 회원수는 어떻게 됐냐? 회원수는 줄어들거든요. P라는 현재 회원에 대해서 100분의 100 마이너스 X%가 아니고 0.5X네요. 그러니까 여기 0.5X는 2분의 1X예요. 2분의 1X. 자, 분수지만, 번분수식이지만 0.5X보다는 2분의 1X 감소한다. 감소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현재의 이 둘의 곱이 인상했을 때의 수입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상했을 때의 수입이 된다.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 원래 수입보다 8% 증가해야 된다 그러는데 인상 후의 수입은 이 둘을 곱한 식이니까 여기 이렇게 곱셈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 곱셈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인상 후의 수입은 어떻게 하냐면 교환 법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MP 아이고 여기 곱셈 기호도 사라졌다. MP 곱하기 여기 분배 법칙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100분의 100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P는 앞으로 갔죠. 100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인상 후의 금액이에요. 인상 후의 금액이 보통 평상시의 수입 MP에 대해서 이것의 몇 퍼센트? 8%. 100분의 그러니까 8%니까 108이라고 쓰면 되겠죠. 108 이것보다 더 이상 8% 이상이 되도록 하는 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식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좌우변의 MP는 둘 다 양수예요. 수강료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회원수도 음수일 수 없죠. 그죠? 자, MP는 M끼리 약분되고 P끼리 약분돼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전체를 1로 생각하고 계산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그냥 쓰던 방법이에요. 전체를 1로 봐라. 왜 그러냐 하면 문자가 많아지면 아이들한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전체를 1로 놓고 하면 돼 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냥 인식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나 전체를 1로 놓는 이유는 문자를 놓고 계산해도 결국은 여기서처럼 약분이 돼서 사라지고 1이 되기 때문에 1로 약분한 겁니다. 자, 이 식의 양변에다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만을 곱해야 되겠죠. 분수니까 곱하기 만, 셋, 넷. 만을 곱하면 자, 여기는 요거 약분되겠죠. 얘도 2개 약분되고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100이 곱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100 플러스 x에다가 또 100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쪽은 여기 조심해야 돼요. 108이 아니라 동그라미 2개가 붙습니다. 양변에 만을 곱해서 이렇게 약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 없어지고 100은 남게 되는 거예요. 100 하나밖에 못 없으니까 만은 100 2개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것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곱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이 되고요. 자, 요렇게 곱하면 아니구나. 요렇게 곱하면 그건 지금 했지. 요렇게 하면 100x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0x이기 때문에 여긴 플러스 50x가 남습니다. 그리고 숫자끼리 요렇게 곱하면 만이 되겠죠. 만. 그리고 크거나 같다. 1800.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을 정리해보면 이쪽으로 이항해보면 이쪽에 마이너스 800이 될 거고요. 이쪽은 0이 되겠네. 그죠? 없어지고 넘어와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래야 x제곱의 양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2호 100x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28에 16 1600 이렇게 되고 부동호 방향 반대가 되면서 0이 되겠네. 그죠? 자,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 요렇게 할 때 계산할 때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놈을 인수분해 해보면 xx 여기는 20하고 80에 둘 다 마이너스 그리고 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바깥범위죠. 그죠? 그래서 x는 사이범위죠. x는 20보다 크고 80보다 작은 사이 범위가 되는 것이고 그놈의 가장 최소값, 작은 값은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거예요. x는 20이다. 이렇게 수강료를 20% 인상하면 회원은 10%가 감소해서 수입은 8%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8% 이상을 하려면 요 이상을 가면 돼요. 그리고 다시 80%를 인상하면 여기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8%가 되는 거예요.
이차함수의 그래프 요렇게 그려졌잖아요. 그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80이야. 최대의 수익이 되는 것은 50% 인상하는 겁니다. 최대값도 여기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전체를 1로 넣는지 눈치채셨죠? 그거 알고 해결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달아서 13번도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놈은 서술형이네. 자, 이런 건 무턱대고 서술형 하면 안 되는데 13번. 자,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이니까 이 연립부등식 요 첫 번째 연립부등식과 두 번째 연립부등식의 풀어서 요렇게 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을 많이 푼 사람들은 요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학생이 질문한 수준으로 봤을 때 요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는 것에서 약간 오류가 생겨서 문자가 들어가면 힘들거든요. 그냥 어떤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자가 들어가면 요 A의 값이 좌우로 막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문자는 움직여요. 그래서 그놈을 어디다 고정시켜 줘야 돼. 그리고 그 고정시키는 것은 바로 얘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13번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부등식은 그냥 풀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작거나 같다 0보다. 이건 그냥 뭐 문자가 없으니까 풀 수 있어요. xx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뭐 굳이 그릴 필요도 없죠. 이 정도 단원 중단원 마무리면 0보다 작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사이범위에요. 사이범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 부등식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식은 아예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지? 자,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얘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바깥범위입니다. 바깥범위. 바깥범위니까 이걸 수직선에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게 0이 되는 값은 A하고 2인데 A하고 2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해가 주어졌는데 이 해를 가지고 얘를 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동시에 그려야 됩니다. 동시에. 여기 초록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을 이렇게 길게, 좀 길게 표시하고,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이 있어요. 2는 어디 있죠? 여기 x, 여기 2니까, 여기 2하고 a가 있는데, 2는 어디 있냐면, 2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2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어디 있을까요? a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A는. 그래서 조건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얘가 요 위에 있는 요 식이 사이범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은 해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쪽이 A인지 E인지 모르겠고 이쪽이 A인지 E인지 모르겠는데 A인지 E인지는 몰라요. 그죠?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얘는 이렇게 표현상 바깥범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깥범위. 그죠? 바깥범위 알 수 있죠? 이게 될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다가 할 수 있을까? 아이 생뚱맞게 이건 뭐야? 누가 나도 몰래 광고를 하고 있어. 이씨. 자, 요 놈을 요렇게 해서 여기다 겹치는 겁니다. 겹쳤을 때 겹치는 거 보이죠? 그죠? 이렇게 겹치게 됐을 때 그 해가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2와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겹칠 때 어떻게 겹쳐야 되냐면 여기 2하고 3에다 요렇게 겹쳐야 되겠지. 그지? 놔볼게요. 2하고 3에다가 요렇게 겹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겹쳐져야 된다는 거죠. 2하고 3이. 요게 해집합이 돼야 돼. 그리고 A가 또 요쪽에 있으면 안 돼요. 요쪽에 있으면 해가 두 개가 겹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쪽에 가면
요 부분도 해가 생긴다는 거지. 근데 알려준 해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렇게 A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겹쳐놓은 걸 잘 보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 그려볼게요. 결과적으로는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3이 있어서 얘네 둘은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됐어요. 그리고 2는 여기 있어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 교집합이 생겨야 되고 1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A는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 A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A가 이쪽에 있어서 바깥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교집합이 안 생겨야 되는 거예요. 겹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겹치지 않아야 된다. 교집합이란 말씀 안 되는데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 빵꾸가 뚫렸네요. 빵꾸가 뚫렸어. 자, 요게 문제네. 그럼 이 A는 내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저 밑으로 하염없이 내려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A가 올라오다가 즉 A가 마이너스 A보다 작으면 되는데 A가 여기 와서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붙으면 A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 교집합이 안 생겨요. A가 여기 최악의 경우 여기 와서 붙어도 교집합은 해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요게 바로 A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A는 마이너스 1과 같아져도 새로운 연립부등식의 해가 안 생긴다. 그래서 요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1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A가 4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 4에다가 요렇게 해서 4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리라고 하고요. 여기 는이 붙었으면 까맣게 칠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라고 해요. 수직으로. 얘 보세요. 여기 A가 여기 와서 붙었는데 이건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을 때 이게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새로운 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슷하게 올리면은 이 부분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에 와서 붙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해결을 했습니다. 잘 해결됐을지 모르겠는데 A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A가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 등호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것이 두 번째 관건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립부등식 문제를 그냥 푸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부등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붙은 놈을 할 수 있어요. 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연립부등식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자로 됐을 때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어요.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익숙하게 풀면은 해를 보고서 이게 여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끝!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왜 그런지 우리가 질문한 학생은 어디를 모르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녹화를 20분 했는데 편집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라이브로 통째로 그냥 올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환호 멤버십 기능 업데이트 그랬는데 이거 뭐 멤버십 기능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환호는 지들 멋대로 막 해놨는데 뭐 환호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데 그거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번에서는 라이브로 이거 뭔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